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뭐 제일 바이퍼케이션 리전의 제일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되는데 드물지 않지만은 있을 수 있는 이제 컴플리케이션, 퍼포레이션이나 다이섹션, 디스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I를 할 때 항상 심플 PCI도 문제지만 우리가 쉽에서 잘 될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될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막까지 테이블 데스까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 외에 가장 많은 게 블리딩과 에머전트하게 서저리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드물지만 좀 고려해보고 예방해야 되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나 뭐 로타 어블레이션, 와이어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 기구들의 디슬로지나 인트랩먼트나 그리고 그런 것을 사용할 때 바스큘러 퍼포레이션, 다이섹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로치 또는 로스나 인트랩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페이션트 팩터랑 다음에 의료기기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 오퍼레이터의 스킬에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엔지오그래피 이그잼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고, 가장 많은 디스로치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텐트겠죠. 스텐트가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인트레먼트 생기는 게 가장 많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스몰 발론 테크닉이나 아니면 루프 스네어 같은 걸로 이제 잡아서 빼는 경우죠.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무조건 다 제거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놔두면서 그냥 크러쉬나 그냥 거기서 다른 스텐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눌러버리는 이런 시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텐트가 빠지는 가장 많은 원인은 스텐트의 마운팅이 잘 돼 있는 스텐트 결함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카테터 앵글이랑 맞지 않아서 뒤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스텐트 스트럿이 살짝 일어나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거나 앵귤레이션이 심해서 스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한번 전에 KC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스텐트 사이로 더 스몰 발룬을 들어간 다음에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같이 풀백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일반적인 방법일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룹 스네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잡아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와이어를 하나 더 넣어서 그 앞부분 프록시멀 파트에서 이렇게 잡아서 리트랙션하는 방법도 하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 쉽지만은 해보면 이렇게 막 스텐트가 일롱게이션 되고 부분 프라그멘테이션 돼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루프 스네어가 잘만 되면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무조건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혈관 안에서 위험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헤모다이너믹하게 스텝을 하면은 리브 덜론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냥 가만 보는 게 아니라 발론으로 그냥 이렇게 인플레이션해서 붙여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스텐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러쉬해버리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렇게 되면 스텐트 스트롯이 세 겹이 한쪽 면에 세 겹이 돼버리니까 스텐트 스롬보시스나 여러 가지 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고 안티플레이틀릿 세라피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스텐트 로스 말고 발룬 같은 경우도 앵귤이나 이제 칼시피케이션 리전에 걸려서 잡아 빼다 보면 끊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식도를 그려봤는데 이쪽 LA 쪽에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이게 잡혀서 스톡된 다음에 잡아 빼다 보면 이렇게 프라그멘테이션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하지 마시고 하나의 와이어를 더 넣은 다음에 카테터에서 이제 발론을 해서 이 발론으로 이 끊어진 셰프트를 잡은 다음에 같이 풀백을 하는 겁니다. 풀백을 해서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발론 스텐트 말고도 이제 아이부스도 그럴 수도 있죠. 아이부스도 이런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거나 폴서스한 리전에서 잘 생기고, 또 하나는 모르게 막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아이부스가 와이어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스톡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젠틀한 프로시저가 있고, 그래서 아이붓은 좀 카테터가 좀 굵기 때문에 안 되면은 뭐 도터 카테터 같은 가이드 익스텐전 카테터를 이용해서 좀 더 백업 서포트를 해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스네어 와이어 같은 걸 이용해서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타 오블레이션 할 때 잘 생기는 건데, 로타 오블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의 가장 아주 프로시저를 심플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프로시저를 심플화시키기 전에 잘못 사용하면 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스텐트, 이전의 스텐트, 언더 익스펜드 스텐트를 갈아버려야 되는 경우, 그리고 앵귤레이션이 너무 예각인 경우에서는 이런 로타 오블레이터의 뭐의 인트레먼트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로타 오블레이터 벌을 잘 보시면은 앞부분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벌어 잘 갈릴 수 있지만 뒤에는 소프트하기 때문에 보통 이 경계선에서 많이 스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에도 한번 발표했던 건데, 76세 여자 환자시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지병이 많지만은 체스트페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스텐트가 언더 익스펜전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아마 칼슘 때문에 눌리는 상태에서 충분히 칼슘을 모디피케이션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리모델링 되면서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가 생각해서 저희가 프리블자테이션 하고 좀 이게 NC non compliant 발론으로 하더라도 인덴테이션 생기면서 충분히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를 하죠. 저는 보통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투버 스트레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1.5 버로에서 이렇게 잘 갈리고, 그래서 이제 원래 로타 오블레이션의 목적은 플라그 모디피케이션 해결됐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내서 좀 큰 버로 1.75 버로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스톡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프레먼트가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LAD고 환자는 체스트페인을 호소하고 있고, 이럴 때 이제 많이 당황스럽고 식은땀이 나죠. 이제 나이트메어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컴플렉스 프로시저 할 때는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나 팀에 대해서 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버디와이어 테크닉처럼 와이어를 하나 더 넣어서 이쪽에 스톡된 부분을 갖다 좀 풀 수 있도록 이쪽을 통해서 발론을 통해 스몰 발론에서 좀 더 발론을 넓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리트렉션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 두 번째는 이제 스네어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로타 쉐프트에 이렇게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브를 갖다가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쉐프트를 자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닐 허브를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네어 와이어를 넣어야지 저희가 충분히 그 리트렉션 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까이 충분히 이게 멀리서 잡으면 오히려 또 이것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더 가까이서 이렇게 스네어를 잡아서 그다음에 리트렉션에서 풀백을 하는 거죠. 다 같이 풀백.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가 되는 게 여기서도 이제 엔지오그래픽 상에서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셔널 non-compliant 반론을 해주시고 해고 이제 플로우에 만족해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제 퍼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포레이션도 드물지 않지만은 퍼포레이션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기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발론 실링일 것입니다. 그래서 헤파린 리버스 시키고 발론을 갖다가 프롤롱드 발론해서 이게 좀 지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계속 관찰하면서 만약 이퓨전 차고 또 에코도 같이 봐야죠. 바이탈가 언스테이블 한다면은 페리카드 센테시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이 좀 많거나 베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그라프트 스텐트 고려해야 되고, 디스탈 파트나 베셀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은 엠볼리제이션이나 젤폼이나 그런 걸 코일링 통해서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스트라바제이션은 충분히 탐폰에 대한 걱정을 해서 하는데, 1이나 2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페리카드 이퓨전을 탐폰, 피지올로지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프롤롱드 발론으로 해서 실링 됐다 하더라도 계속 바이탈 사인이랑 환자 이제 에코를 옆에서 베드사이드 에코를 보면서 페리카드 이퓨전이 생기지 않는지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퍼포레이션도 생기는 원인이 보면은 그런 너무 과한 오버사이즈 발론을 했다든지 아니면 스텐트 밖에서 NC 발론 같은 걸로 이제 스텐트 밖에서 발론했거나 테이프드 베셀이나 아니면 너무 스몰 베셀의 이제 프로시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프리벤션 예방이 최고인데 충분히 사전에 리전에 대해서 엔지오그래픽 리마인드를 하고 필요하면 아이부스로 해서 뭐 칼시피케이션 없는지 좀 이렇게 컴플리케이션 생길 수 있는 리전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68세 남자 환자고 LAD CTO죠. 스텀리스 CTO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리전 있을 텐데 스텀리스 CTO에서 콜라터랄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로 했습니다. 아이브스 가이드 엔트리에서 이쪽에 보이시는 캡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이드 세컨드로 다이건을 놓고 그다음에 파랄 와이 테크닉처럼 해서 콘캐스트 프로로 해서 네고시에이션 더블루미 카테터를 이용해서 네고시에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서 현재 여기서 보면 이제 레트로그레이드를 확인하면서 알죠. 살짝 빗나간 것 같아서 다시 파랄 와이 테크닉 뭐 앵커 발론 해서 다시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잘 됐다 봤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살짝 보이는 그 브랜치에 그 익스트라바제이션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잘 리뷰해 보면은 아까 콘캐스트 프로 하드 와이어로 이렇게 네고시에이션 할 때 브랜치를 친 거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있어서 뭐 살짝 1, 2 정도의 익스트라바제이션이어서 관찰했지만은 보시면은 나중에 봐서 환자가 바이탈이 흔들리고 막 숨차에서 보더니 이렇게 이퓨전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더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에코상에서 점점점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라프트 스텐팅을 했죠. 근데 이미 CTO로 해서 이전에 여기 스텐트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 질라, 가이드 익스텐전 카테터 서포터에 이렇게 그라프트 스텐트를 넣고 좀 안전하게 맞췄습니다. 또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또 이제 CTO 같은데 CTO에서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 하면서 이제 이게 스텀리스다 보니까 사이드 브랜치에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네고시에이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사이드 브랜치를 신경 안 쓰고 넣어놓고 너무 이제 막힌 데만 뚫다 보니까 사이드 브랜치가 이렇게 뚫린 걸 모르고 페리카드 이퓨전이 생겼던 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카드 센테시스를 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디스탈 쪽이라서 코일링을 해서 잘 실수를 컴플리케이션을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이섹션에 대해서 말씀. 다이섹션은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시비어 다이섹션일 경우에는 이제 헤모다이너믹하게 언스테이블해지고 환자가 막 체스트페인을 호소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이섹션일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와이어가 그러다 빠져버리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황해서 와이어가 빠뜨리면은 진짜 다이섹션은 큰 디제스터가 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와이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다이섹션을 만든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뭐 필요하다면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 아니면 버디 와이어 아니면은 로타 어블레이션을 더 해서 그 다이섹션을 만든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스텐팅을 하는 게 결국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를 또 간단히 보여드리면 60세 남자하고 환자 여기 뭐 심해 보이진 않아서 나는 익센트릭하게 칼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발론에 인덴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NC 발론으로 더 하고 했는데 이렇게 다이섹션이 심하게 생기면 환자 체스트 페인이 막 호소하면서 플로에 약간 리미테이션 이럴 때 당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 배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해서 이분은 로타블레이션 아세렉tom으로 칼슘 해결하고 DS 넣고 이제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건 학술적인 것보다는 경험과 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컴플리케이션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시술 전에는 내가 아무리 자신감 있다 하더라도 이 시술이 줄 수 있는 효과와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막는 걸 최고의 방법은 프리벤션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성질과 캐릭터를 잘 알고 항상 팀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어프로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시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미스테이크나 컴플리케이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